지질공원 해설사 보수교육 1차 시 지질공원의 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수재입니다. 지질공원은 개념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오파크를 지구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번역하여 법정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지질공원이 지질만을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질공원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지역의 소득 기반이 되는 지호관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질공원의 정의와 개념. 우선 지질공원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질공원의 정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 장소와 경관이 보호, 교육 및 지속 가능 발전이 총체적 개념으로 관리되는 단일한 경계를 가진 통합된 지리적 지역이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라는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질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6조 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은 근본적으로 정의와 목표는 같으나 법정 정의에 있어서 용어를 살짝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질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물유산과 문화유산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하여 이것의 가치를 알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아무리 교육과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익이 되지 않으면 이 효과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최종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관광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 다음 지질공원의 경계 설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경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경계로 분리되지 않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됩니다. 모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가지질공원은 단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질공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도심지역이거나 지질명승환 이격거리가 아주 멀 때 이럴 때 한정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세계지질공원 그 이사회에서 심사가 있었는데 좌측에 보이는 대로 이 경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심사에서 재인증 불가가 되어가지고 적색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전 심사 시에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황색 카드를 부여받는데 이 지역은 안타깝게도 이 전해에 황색 카드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불가가 되어 적색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신청한 지역으로서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지질공원이 경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경계가 매우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4기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질공원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경계가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신청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가 됐었고요. 다시 2019년도 신청서를 보시면은 경계가 단순화지고 분리되어 있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서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2. 지질공원 현황. 다음에는 지질공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계지질공원을 보시면 2004년도에 25개의 세계지질공원이 9개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점차적으로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147개가 인증이 되었고 41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62개의 44개 국가, 그래서 국가와 숫자가 매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국가지질공원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어 있고 그 중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표시 부분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올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권고가 되어 우리나라는 총 4개의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12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단양지역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인증되어 앞으로 정식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여섯 군데에서 추진하거나 가능한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공원은 무엇을 다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질공원은 지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사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 중에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 다음에 지질과정, 지질재해,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원주민 참여, 권한임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 원주민은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대륙이나 이런 곳에서도 원주민이 극히 드물고요. 만약에 호주 대륙을 생각한다면 원주민이 있고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는 원주민에 대한 참여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질공원의 기본 요건은 지질은 A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어바이오틱이라는 무생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바이오틱이라고 하고요. 바이올로지, 생물의 약자를 따서 B, 그 다음에 칼처의 C를 따서 A, B, C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지질학적 정보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질공원이 기후변화도 다루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우리가 2019년, 20년 정도의 현재 기후의 온도를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2100년을 보시면은 약 1.5도 내지 2도 정도 차이가 막 나는 그 변화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쪽 오른쪽 부분이 전부 다 예측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전에 우리가 만약 현재를 여기라고 보신다면은 현재 이전의 온도를 보시면 과거에 온도가 현재보다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태어난 곳이 한 450만 년 전에 보면은 현생 인류는 이러한 높은 온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2100년의 온도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의 이 온도의 2100년도의 온도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2400만 년 전의 온도입니다. 이 특징을 보시면 과거의 온도가 완만하게 감소를 했었고 다만 현재부터 미래 100년까지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만하게 증가하게 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지만 급격한 증가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부터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지만 과거는 과거의 지질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질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공원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이유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좌측 지도를 보시면 2100년도에 전부 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공항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데요. 2100년 되면은 상당한 부분이 침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는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질공원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곰수만의 경우에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8000년 전부터 서서히 해수면이 상승하여 한 번도 현재 해수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퇴적물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은 지질을 연구하여 지구의 과거를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곰소만에 여러 가지 퇴적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D 부분이 이제 그 고창의 갯벌 지역인데 여기에 퇴적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들을 조사하면은 과거의 해수면 변화하고 기후 변화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공원과 지질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질재해는 화산, 지진, 쓰나미, 지반 함몰 등이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지역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빨리 복구해서 감추기 바빴죠. 그러나 최근에는 지질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탄강 지질공원의 경우 여기 보시면 암석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지오 트레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급하게 없앴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대로 현장 보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지질재해의 무서움과 여기에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공원은 지질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자료입니다. 3. 지질공원의 구성 요소 및 활용 기본 개념. 지금부터 지질공원의 구성 요소 그리고 이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질공원의 기본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은 간략하게 보면 A, B, C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는 어바이오틱이라는 뜻이고요. 무생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 공기, 물, 별 같은 것이겠죠. B는 바이오틱이라 해서 생물 계통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C는 칼처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질공원 생각할 때는 이 간략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보시면은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호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질 이야기, 생물 이야기, 지리 이야기, 지형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과학 및 인문,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걸 다 섞어서 지질공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고 통속적인 이야기는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질공원의 기본 구성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지질공원의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질명소라 해서 지질유산을 이용해서 지질명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생물 및 문화유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질유산이 위주로 된 것은 지질 트레일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생물 및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생태 및 문화 트레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되겠죠. 탐방액센터하고 안내판. 그렇다면 지오 트레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다 통합된 것을 지오 트레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지역에서 오기 위해서 관광교통인 기반 시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질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질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숙박, 여행, 식음료, 지역 특산물 등이 조합돼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간략하게 지질 명소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살고 있는 바닥은 모두 돌로 되어 있거나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질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특정한 어떤 특이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질 특성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지질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유산은 법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있고 비법정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질공원에서는 이 지질명소를 이 네 가지 다 포함해서 지질명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질공원의 기본 구성 요소 간 연계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ABC 요소를 이용해서 PET, P라는 것은 protection, 보호, education은 교육, T는 투어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SD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공원이 지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질 장소만 있으면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생물과 지질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석이겠죠. 옛날 생물이 암석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과 문화가 결합된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지질이 결합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세 개가 다 결합된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용해서 PET를 추구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질공원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책임 관광을 하고 이 책임 관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은 기본 구성 요소가 A, B,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동 내용은 P, Protection, Education, Tour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돌과 보호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지질유산의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질과 교육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질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생물과 교육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답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와 교육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문화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문화관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과 관광이 결합되어 있다면 생태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과 관광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지질관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오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결합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오 투어리즘에 대하여 책임관광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4. 지질공원의 운영 효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지질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 지질공원이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과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가 비물질적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갔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실은 이 비물질적 효과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지도가 상승하거나 자연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의 증진, 또는 자긍심, 또는 행복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는 지역 주민의 유차 효과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내 고향에 살고 싶다, 이렇다면 인구 감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광객이 늘고 인지도가 늘면은 이주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애양심이 고취가 돼서 지역 주민이 나 여기에서 살겠다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이 증대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관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 오면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문객이 직접 지출하는 금액, 그 다음에 투어 프로그램의 판매, 그 다음에 관광객이 지역 체류하게 되면 지출이 일어나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의, 컨퍼런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생기면은 아울러 이제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이 비밀질적 효과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 효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효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간이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수익 부분하고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 부분은 입장료, 체험료, 가이드 안내, 숙박, 교통, 특산물 판매, 교육, 훈련 등이 있고요. 이 직접이나 간접 영향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 직접 고용, 일시 고용, 유발 생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쪽 부분은 각종 지표나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지역 경제 효과를 전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 지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제주도 수월봉인데요. 아주 훌륭한 그 지질 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수월봉 트레일 행사를 열고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2010년에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이 됐죠. 이때는 이 지역에 방문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약 30만 명 내외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간이 지표로서 오징어 판매가 3배 내지 4배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오파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처음에 배는 한 대였습니다. 크기도 작았죠. 그러나 현재 큰 배를 구입할 정도로 관광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지표로 봤을 때 지질공원의 운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경우에는 지질유산을 보유해야 하며 생물유산과 문화유산이 필수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보호하고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교육도 필수적이며 이것은 수익 창출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질공원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세계지질공원의 수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4곳의 세계지질공원과 12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 중입니다. 퇴적물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질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질재해란 화산, 지진, 쓰나미 등과 같은 지질에 관련된 자연재해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지질재해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질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질공원 내에 현장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질공원은 지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 자료의 터입니다. 지질공원의 기본 요건으로는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A는 무생물을 뜻하는 에이바이오틱, B는 생물이라는 뜻의 바이올로지, 그리고 마지막 C는 문화를 뜻하는 컬처입니다. 또 지질공원 구성 요소 간 연계 개념으로는 PET가 있는데요. P는 보호, E는 교육, T는 관광으로의 위의 ABC 중 어느 요소와 결합이 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오 투어리즘이란 ABC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통합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오 투어리즘과 책임 관광이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의 운영 효과로는 2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물질적 효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효과이고 그 예로는 지역의 인지도 상승, 자연 보호의식 증진 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지도 상승은 관광객과 이주민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효과는 말 그대로 지질공원 운영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원 개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